얘는 두 번째 괄호가 힌트가 아니었을까 싶다. 자, 뭐야 돼? 약간 느낌이 생김새가 이거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약간 요런 느낌. 지금 누구지? 이거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얘가 하나의 분모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럼 얘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지. 분배를 할 때 이렇게 덩어리로 분배, 이렇게 분배하는 거야. 그러면 A-B분의 C랑 C분의 A-B가 생기긴 하는데 얘네들이 약분돼서 1이고 얘네들이 약분돼서 1이니까 2를 따로 만들잖아. 그때 요 녀석만 놓고 보면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 둘이 곱하면 1이거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다? 4보다 크고 같은 거지. 최대값 4. 알았죠? 예. 다음. 866. 자, 우리 지난번에 설명 안 했던 것 중에 하나. 코시 주바르치입니다. 그런데 요 문제는 별표 하나 칩시다. 알았죠? 코시 슈바르츠 유형 문제 하나만 풀고 오자. 코시 여기 있다. 자, 845번 잘 풀었죠? x제곱 y제곱 더한 게 13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갑니다. 뭐예요? 우리가 산술기압 평균을 아이고 그걸 외치니 이렇게 생겨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를 보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놈이 두 문자 또는 두 식에 대한 곱과 합이 주어져 있을 때 둘 중 하나는 제공을 하고 다른 하나의 최대치수를 물어볼 때 썼던 거야. 물론 곱을 숨긴 적이 있었지. 뭐로? 역수의 합으로. 그럼 곱을 우리가 직접 해보면 그냥 뭐 3이다, 2다 하는 거 알잖아. 뭐야 이거. 맞죠? 그런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산술기압 평균입니다. 아, 뭔 개소리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 녀석의 생김새를 보는 거야. 그때 괜히 이제 공식이 A, B, X, Y 구분을 한 게 아닙니다. 얘들은 보통 상수야. 일종의 개수 느낌이야.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 제곱의 합과.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A, B는 그냥 개수 느낌이라서 신경 쓰지 마. 산술계에 뭐 2X 더하기 3이 있었잖아.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어쨌든 X, Y를 가지고 봤을 때 합이 주어지는 거야. 그럼 컴퓨터 써야 됨. 이라고 적용하는 거지. 써보자. 뭐야? X제곱 더하기 Y. 바로 13 쓸 거 그랬나? 는 크거나 같아요. 뭐? 2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근데 앞에 뭐 몇 배를 해줘야 돼? 2제곱, 3제곱. 그럼 얘가 13이고 얘도 13이고. 맞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2x 플러스 3y로 가고 싶다. 뭐 했다는 얘기야? 루트 씌웠다는 얘기지. 13보다 작거나 같겠네. 물론 이렇게 되겠지. 알아나요? 끝. 최대값은 13.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가지고 방금 몇 번이야? 866번이었니? 66번을 다시 돌아가 보자. 자, 요거를 딱 보자마자 코시리버를 써야 돼! 까지는 너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4x제곱 플러스 y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이상하게 이거를 나 이거 코시 써야지 하자마자 병적으로 애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것만 쓰고 있어. 여기서 뭔가 찾으려고 하고 여기서 뭔가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 고정시키지 마. 문제를 봐야지. 문제에 x제곱 y제곱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왜 x제곱 y제곱을 쓰고 있음? 이 문제 질문인 사람 대부분이 다 거기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케이? 제일 많은 학생들이 저기서 쥐가 이상하게 써놓고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얘야. 4x제곱 플러스 y제곱 간다. 뭐야 돼?
x제곱 y제곱의 합쪽에는 있잖아요. 개수가 없어. 4가 있으면 안 돼. 그럼 4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데요? 2x와 함께 제곱으로 들어가야지. 알았음? 그럼 여기서 자 잠깐만 우변도 마찬가지야. x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2x고 y입니다. 그 앞에 적당한 개수를 곱해서 우리한테 최대치수를 구하시오 하는 놈이랑 똑같이 맞춰주면 돼. 얘는 1인 거고 얘는 3인 거야. a가 2가 아니라 1이었던 거야. 뭔지 알겠어? 그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답은 똑같잖아. 됐니? 뭐야? 실수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알았니? 여기까지. 답은 스물입니다. 스물. 알았죠? 조심합시다. 뭐요? x제곱 y제곱이 그냥 x제곱 y제곱 앞에 계속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은 우리가 흔히 써오던 방식의 코시를 쓰면 되는데 4x제곱 9y제곱처럼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 쪽에 앞에 개수를 달고 있다면 그 녀석은 문자와 함께 다녀야 돼요. 개수를 붙이면 안 돼. 알았지? 알았지? 끝. 그 다음에 여기서 있잖아. 이 문제를 줘볼까? 막 만들어도 되나? 문제를? 잠깐만 있어봐요. 아, 자,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풀이를요. 코시 슈바르츠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산술기하도 한번 써보세요. 자, 풀어봅시다. 2. 왜 안 돼 이것도? 내가 이걸 왜 연습하라고 하냐면 요 문제가 있잖아. 저 문제랑 달라. 저 문제는 다르게 이 문제는 뭐가 가능해져 버리냐면 산술기하로도 풀이가 가능해져 버림. 그래서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코시는 없거든. 근데 이 문제는 있어. 왜? 산술기하 쓰라는 의미로. 그래서 학교 서술형에서 방향을 제시해버린 경우가 많아. 그냥 최소가 구하시오면 다행인데 코시 슈바르츠를 이용하시오, 산술기를 이용하시오,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로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주세요. 자, 얘는 뭐다? 일단 x제곱 y제곱을 쓰면 큰일 난다, 맞지? 같은 이유에다 코시는 항상 제곱제곱에는 개수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 자체를 2x와 3y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5번을 쓸 때 뭐야? 2x에다가 몇 배, 3y에다가 몇 배로 쓰는 거지.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대상을 보면서 아 그대로 해야 되네. 개수는 1과 1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1제곱 더하기 1제곱인 거지. 항상 쓰는 순서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될 거예요. 알았나요? 항상. 자, 어쨌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자. 얘는 뭐야? 2, 얘는 얼마야? 18. 그리고 샤샤샵 2x 플러스 3y의 제곱. 아, 그럼 뭐다? 2x 플러스 3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미안해요.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이었어. 이거 못 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님들? 어떻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못 풀어요.
알았죠? 최대값입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산술기를 이용해보자. 자, 일단 최대값 최소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식 변형 자체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야. 자, 간다. 저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가 뭘까? 잠깐만 거기 들어볼래요? 필기시간 줄게요. 2x가 있고 3y가 있을 때 저기 저 녀석은 3y를 제곱하면은 9y 제곱이 있지 y 제곱을 만들지 못해. 근데 지금 제곱해버리게 되면은 얘랑 얘가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붙어있을 뿐이지. 맞나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얘가 상수값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얘가 의지, 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제곱 속에 있는 게 가장 커진다면 당연히 양수일 거고 제곱 그 자체로도 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럼 그것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우변도 최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너희들은 곱이 최대일 때를 보면 되겠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2x 플러스 3y가 최대가 된다. 그때 최대값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xy가 최대일 때 나온다는 걸 참고해서 x의 최대를 찾으러 간 거야. 뭐야? 여기서 이제 4x 제곱 플러스 9y 제곱이 주어져 있을 때 산술기하 평균 4936 쓰러 가는 거지. 이거 계산은 뭐야? 이게 딱 12xy 나와주잖아. 그 얘가 얼마였지? 18이었나? 18. 그럼 얘 최대값 얼마? 18. 얘 최대값 얼마? 36. 얘 최대값 얼마? 36. 그럼 얘 최대값 얼마? 6이어야 하겠지. 이렇게 푸는 거다. 알았나요? 끝.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 좀 해주세요. 자주 나옵니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요. 갈까요? 마지막 74번. 산술기하 평균에 문자 3개짜리 있었던 거 기억나죠? 코시도 문자 3개짜리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거는 공식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냥 공식만 딱 알려주고 넘어갈게. 자, 다시 한번. 산술기하 평균은 A 풀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도 있지만 A 뿔 B 뿔 C, A, B, C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3분의 A 뿔 B 뿔 C. 그리고 A, B, C를 가지고 길이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다. 직육면체를 정육면체를 만들면서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 세제곱근 A, B, C를 써주면 되거든. 처럼 코시 슈바르츠도 문자 3개짜리가 있습니다. 2개짜리는 일단 뭐다?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X, BY의 제곱. 자, 문자 3개짜리는요. A제곱, B제곱, C제곱, 제곱, C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여기는요. AX, BY, 그리고 CG. 여기서 중요한 건 3승이 아니야. 여기는 제곱이야. 알았죠? 끝. 쓰면 되는 거라서 생각할게요. 도시? 함수가 뭘까요? 함수 펑션. fx는 뭐 5x 플러스 3.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뭐 5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거. 함수가 뭐예요, 그래서? 너 이거 여기 배웠구나. 맞다. 너 배웠지. 왜 내가 너한테 물어봤을까? 스트레스 받아.
자, 우리 중학교로 돌아가 봅시다. 1차 함수 하면서 배웠단 말이야. 뭐라고 배워서? 이게 통이라고 배우지 않았냐? 어떤 함수 fx를 x 값에 뭔가를 통하고 집어넣었을 때 y 값으로서 뭔가 통하고 튀어나오면 이거 함수라고 배우잖아. 자, 함수는 뭐다? 뭔가 하나를 넣으면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요. 그걸 뭐 이제 명칭을 좀 바꿔주면 방금 도훈이가 말한 거 바뀌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냥 뭐 아직 중학생이잖아 너네. 졸업했나? 아 졸업했잖아. 백수네. 백수인 너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죠? 뭐 하나 넣으면 하나가 나오고 안 나오면은 안 되고 하나 넣었는데 두 개 나와도 고장난 거지. 자, 대표적인 함수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함수를 표현하는 물건을 아무거나 찾아봐. 뭐 있어, 도구나. 각자 하나씩 찾아. 다 다른 거 찾아. 채은이부터 할까? 자, 하나를 넣으면 하나가 나오는 물건. 일상생활에서 하나 찾기. 참고로 이거 서울대 수학과 면접 내용이었어요. 물론 제가 간 건 아니고요. 저는 서울대는 지원 안 했어요. 포항공대랑 연세대를 지원했죠. 연세대는 면접 없이 바로 합격을 했는데 있잖아. 서울대는 뭐 어떻게 물어보고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포항공대는 조금 충격이었어. 가자마자 못하고 왔어요? 이거 물어보더라 교수가. 1대1 면접이거든. 교수와 나와 1대1 면접이. 딱 들어가 안녕하세요. 들어가고 겁나 긴장해서 딱 들어갔는데 못하고 왔어요? 앉아. 부산이던데? 어디서 왔어? 못하고 왔어?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겁나 쫄아가지고. 광탈빵. 아무튼 하나 남아 하나 나온 물건 뭘까? 어? 정확합니다. 내가 이제 서울대 수학과 아까 방금 그 얘기를 들었죠. 어떤 학원 선생, 인강 선생이 유튜브에다가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수학과 면접 썰이라고 하는 영상이 좀 유명해 있어. 거기에서 그 선생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서 드신 예시가 바로 자판기야. 정확합니다. 또 뭐 있을까? 돈이부터 해야지. 키보드. 아, 맞기는 해. 근데 조금 다르다. 왜냐면은 쉬프트 누르면 다른 거 나오잖아. 그리고 키보드 요즘 펑션 키 있잖아. 그 펑션 자체가 함수 아니냐 사실. 아무튼 맞기는 해. 뭐 기본적인 딱 타자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맞겠다. 그지? 전에도 더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물건 하나가 아직 남았어요. 리모컨. 한 가지 버튼이 한 가지 기능 수행하잖아. 키보드보다 좀 더 명확하지. 얘는 뭐 단축키를 갑자기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리모컨에 갑자기 뭐가 뿅 나타나 외부인력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지? 각각의 버튼마다 각각의 기능들이 있거든. 그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자판기를 그냥 예를 들자. 자, 내가 뭐 콜라를 먹으려고 콜라 버튼을 뿅 눌렀어. 콜라가 나왔어. 옆에 친구가 콜라 사달래. 그 콜라 버튼을 뿅 눌렀어. 갑자기 소래 눈이 나오면 화나지. 맞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뭐 하나의 X를 넣었는데 두 개가 나오면은 잘못된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되고 버튼 하나 빡 눌렀는데 갑자기 음료수가 두 개가 두둥 떨어졌어. 그럼 우리한테는 개꿀이겠지만 일단 기계의 입장에서 보면 고장은 난 거잖아. 맞죠? 그런 거라고. 함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아. 그다음 뭐 해? 버튼을 딱 눌렀는데 안 나와. 돈 먹었어. 그럼 뭐야? 너 발로 차고 거의 뭐 난리 나죠? 그죠? 그 바로 그 전화번호에 전화가 안 나와요!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 뭐야? 기능 수행 안 하고 있는 거지. 함수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를 넣었는데 안 나오거나 두 개가 나오면 안 된다. 자, 그거를 이제 고등부 명칭으로 좀 바꿔보자. 함수의 정의가 뭐냐? 함수는 일단 두 개의 집합이 등장합니다. 자판기로 치면은 자판기 버튼의 집합. 뭐 1번 버튼, 2번 버튼부터 해서. 그리고 음료수들이라는 집합이 있어. 그 집합들을, 즉 버튼과 음료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둔 거.
연결시키는 거를 대응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런데 대응을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해서 함수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대응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되기 위한. 아이, 대응이 함수가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냥 함수가라고 할게. 그 대응이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 알았죠? 자, 찾아가 보자. 아까 뭐라 그랬어? 버튼 하나 눌렀는데 음료수가 두 개가 나거나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그 두 개였다. 첫 번째 1번 뭔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이걸 쓰는 것보다 먼저 이거 좀 하고 가자. 원래 이 사이에 꼈었어야 되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그냥 옆에 붙이자. 여기 집합 X가 있어. 여기 집합 Y가 있어. 여기 원소들이 있어. 자, 잠깐 고개 들어봐. 요렇게 연결시키면 이거 대응이다 아니다? 대응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대응은 대응이에요. 두 개만 딱 그어놔도 뭐 이렇게 그어놔도 대응은 대응이야. 근데 아직 함수는 아니야. 알았지? 자, 뭐 그런 식으로 갈 건데 여기서요. 자, 간다.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건 그 대응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요때 이거 지워야지. 요때 이 녀석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Y쪽 집합 전체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대응관계 뭐 얘기했는데 원소들이 여기 대응을 할 건데 무조건 다 따로 가라는 법은 없어. 학원으로 다 가도 돼. 자판기가 있는데 1번 버튼에도 콜라면 뭐야? 코카콜라 자판기지 뭐. 그래도 자판기는 자판기잖아. 맞나요? 꼭 사이다가 있어야 돼? 꼭 커피가 있어야 돼? 아니야. 콜라만 넣어놔도 자판기. 뭔 말 알? 그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 모든 음료수를 다 자판기에 다 때려 넣을 수는 없잖아. 자판기 보통 끼켜봐야 20개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료수 중에 20개까지 넣을 수 있겠지. 또는 뭐 그 20개도 5개 똑같고 5개 똑같고 5개 똑같고 5개 똑같아서 4종류만 담당할 수도 있지. 그 실제로 자판기에 집어넣은 음료수, 즉 대응을 시키고 있는 그 화살표를 받은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은 치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Y 집합 전체, 그러니까 자판기와 버튼과 음료수라고 생각하면은 음료수 전체를 공역이라고 부르고 그 자판기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다. 알았죠? 자, 구분하시고 어쨌든 다시 아까 쓰던 거 이어가 보자.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름부터 뭐야? 정의. 정의는 어디서 연결되겠어? 정의역이겠지 뭐. 정의역의 원소가 어떤지를 두 개 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뭐 해주세요? 일단은 대응에 참여한다라고 할게요. 자, 뭐 여기 있는 버튼들은 전부 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음료수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어떤 버튼 하나가 나 안 할래 하면 그건 기능 안 하는 버튼인 거잖아. 알았죠? 그 대응에 참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역시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하는데 공역의 원소로 에 오직 하나로만 대응해야 됩니다. 자, 모든 원소가 다 똑같은 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모든 원소들은 각각 하나로만 가야 돼.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튼 하나 눌렀는데 콜라 나왔다, 사이다 나왔다, 소래는 나왔다 하면 안 된다고. 요즘 근데 좀 문제가 생긴 자판기가 있지. 랜덤 버튼 봤냐 너네? 자판기에 랜덤 버튼 있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 뭐 콜라, 사이다, 쿠 아니 너네? 쿠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이거 몰라? 있어요. 자, 뭐 미니 메이드 있고 뭐 커피 있고 다 난리 났어. 마지막에 뭐 있어? 랜덤. 이거 진짜 깜짝 놀랐네. 뭐 진짜 말 그대로 랜덤 나오.
여기 있는 음료수들 중에 아무거나 막 나옴. 소리는 나오면 그것도 차버리는 거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알았죠? 이거는 예외다. 랜덤은 없다. 알았죠? 끝. 자, 이거를 함수라 부른다. 그래서 뭐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할 때 함수는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얘가 함수 아닌 이유 뭐예요? 네가 대응 안 했거든. 이거 함수 아니야. 함수 아니잖아. 왜? 3이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 이건 함수 아니야. 함수는 맞아요. 이건 함수 아니야. 맞아요. 이거 함수 아니야. 함수 맞습니다. 알았죠?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내가 그은 것만 보면은 함수 맞습니다. 하나로 가도 돼. 그러니까 버튼 2개에 콜라 넣어놓는 건 상관이 없어. 버튼 하나에 콜라 사이다가 같이 나오면 문제인 거라고. 알았죠? 알았죠? 끝! 여기까지. 어때? 대략적으로 함수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머! 여기서 아니다, 시간 애매하다. 잠깐 쉬었다가 하자. 어디로 가냐? 자, 오늘은 거의 개념 설명만 좀 자자작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어디로 가냐면 서로 같은 함수. 자, 계속해서 자판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판기 2개가 똑같다. 그럼 어떻게 돼? 껍데기만 똑같다고 똑같은 자판기가 되는 건 아니지. 오히려 껍데기가 좀 다르고 생긴 게 다르더라도 둘 다 뭐 구슬 아이스크림을 담고 있고 똑같은 맛이 있으면은 그건 같은 자판기잖아. 맞죠?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서 생김새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야 돼. 생김새가 같아도 다른 함수일 수 있고 생김새가 달라도 같은 함수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뭐가 같아지냐? 일단 자판기 2개가 똑같으려면 뭐 버튼 개수가 똑같아야지. 정의역이 똑같아야지. 간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f와 u라는 집합에서 v라는 집합으로 대응하는 g라는 함수가 있다. 그 두 함수가 서로 같아지려면 첫 번째, 정의역이 똑같다. 거기서 물론 얘들은 음료수, 얘들은 아이스크림이면 안 돼. 그래서 뭐 공역도 같아야 돼라고 비교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공역은 뭐 진짜 똑같을 필요는 없어서 사실 차라리 치역이 똑같아야지. 치역이 똑같은 거는 2번에서 얘기할 거라서 여기서는 그냥 정의역만 같다라고 우리는 비교합시다.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2번, 두 번째로는 뭐다? 무슨 표현이야? x의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오케이?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과 함수값이 서로 똑같으면 돼. 뭐? x의 원소, 집합 x의 원소 스몰 x 하나만 비교한다는 말이 아니라 집합 x의 원소 모든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함수에 대응시켰을 때 값이 같다. 1번 버튼 눌렀더니 똑같이 콜라 나오고 2번 버튼 누르면 똑같이 쿠 나오고 3번 누르면 소레는 나오고 4번 누르면 실론티 나오고 5번 누르면 맥콜 나오고 너네가 싫어하는 음료수 다 얘기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끝. 이게 서로 같은 함수임을 비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더라? 왜 또 안 넘어가요? 끝났네? 에이, 뭐야? 자,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위에 거 좀 지워도 돼? 반쯤만 좀 지울게요. 필기 할 거는 다 했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함수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함수를 분류하는 방법이 다항함수냐, 뭐 유리함수냐, 무리함수냐도 있고 또는 다항함수 안에서도 1차 함수냐, 2차 함수냐, 3차 함수냐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방식의 분류 방식 중에서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응. 세 번째는 상수함수라는 게 있고요. 이건 많이 들어봤죠. 네 번째는 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가보자.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1대1, 우리가 말하는 1대1, 흔히 말하는 1대1. 자,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함수는 맞아요. 물론 여기도 대응했다 쳤을 때. 근데 문제는 뭐다? 2대1로 만나는 게 문제지. 이거는 1대1 함수에는 안 끼겠지. 그럼 뭐다? 서로 다른 정의역이 같은 것으로 가서는 안 돼라는 얘기예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방식. 문제에서 항상 등장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x1과 x2가 달라.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x1, x2에 대하여 함수에 넣어주면은 무조건 다른 값이 나온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역 계산에 4개 있을 때 이런 게 1대1 함수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1대1 대응은 공역의 원소도 전부 다 1대1로 만나야 돼. 근데 이거는 아니지. 뭐야? 얘가 지 혼자 있잖아. 1대1로 만나지 못했잖아. 이런 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의역이 하나 더 있어서 같이 가져야 돼. 그래서 뭐다? 1대1 대응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다른 곳으로 가는 거는 맞아. 즉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공역이 비어 있으면 안 돼. 즉 모든 공역이 치역으로 역시 대응에 참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1대1 대응이에요. 이때 공역의 치역이 같아야 돼를 방금 저것만 딱 생각해서 결국은 정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 자체가 같아져야 되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는 정역이나 공역이 뭐 할 때 유한집합일 때 하는 얘기고 무한집합일 때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다. 알았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상수함수는 자 상수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1, y는 2, y는 3 같은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y는 c라고 하지 않고 fx는 c라고 해요. 왜요? 자, 생김새가 y는 1이 아니더라도 y는 2가 아니더라도 상수함수일 수는 있어. 예를 들어 볼까? 어떤 거? fx라는 함수가 x 제곱이어도 상수함수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요? 정의역의 원소를 마이너스 1과 1로 두는 거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나오고 1 넣어도 1 나오죠. 두 개의 정의역이 같은 값으로 가잖아. 똑같은 C 1로 가잖아. 알았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항등함수도 비슷해. 항등함수가 뭐냐? 항등, 항상 같다. 뭐가 같아? 정의역과 그에 대응하는 공역이 같다. 그러니까 x를 넣어주면 x, 2를 넣어주면 2, 3을 넣어주면 3이 나오는 함수. 그런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로 불러요. fx는 뭐다? x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서 y는 x 말하는 거네. 맞아. 근데 y는 x라는 거는 항등함수의 한 종류일 뿐이야. 한 종류일 뿐이고 다른 식의 생김새를 가지고 항등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도 x제곱을 예를 들어도 돼. 정의역의 원소를 뭐? 0과 1로 잡으면은 이거 항등함수잖아. 0 넣어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죠. 그래서 x를 넣었을 때 나는 y좌표가 x랑 같아요. 라는 의미로 fx는 x라고 씁니다. y는 x가 아니라. 알았죠? 알았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요게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1차적인 내용. 끝.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몇 개만 풀고 넘어가 보죠. 간다! 915번 풀리고요. 921, 아니야, 이건 싫어. 926번 푸시고요. 929번 푸시고요. 933번, 935번.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일곱 개인 것 같아요. 자, 기기 다 풀어보세요, 한번.
자, 915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것을 골라보세요. 자, 뭐 생김새만 보면 다 1차함수, 1차함수, 2차함수 뭐 함수지 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다, 그치? 왜 기억과 리을만 가능할까? 니은 봅시다. 뭐가 문제예요? G2가 없잖아.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로만 갈 수 있는데, 그지? 2를 넣어주면 5가 나오는데 5를 공역에 안 가지고 있네. 그 말은 뭐다? 정역이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지. 공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야. 디귿도 마찬가지. 뭐 때문에 문제야? x에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뭐 더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다음 926번 가보자.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일단 너희들이 뭐 F1이다, F-1이다 이걸 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뭐부터? XY에 0을 넣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면 좌변에 F0, 우변은 2F0. 오, F0이 0 나와버리네. 그걸 찾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고 나면은 XY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넣는 거야. X에 1, Y에 마이너스 1. 그럼 좌변이 뭐예요? F0이잖아. 그때 우변은 알고 있는 F1과 구하고자 하는 F-1이 나오는 거야. 알았죠? 얘가 0이거든.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3이겠네. 그러면 이제 끝났죠? 뭐 해주면 돼? FY에 둘 다 마이너스를 넣는 거지. 그러면 F-가 나오고 끝났어. 알았죠? 뭐라 쓴 거야 이거? 나 지금 욕 나올 겁니다. 끝. 네! 답이 틀렸어. 아, 둘이 더하는 게 답이구나. 마이너스 9. 알았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정리할 거 있는 사람 정리. 녹화 안 하고 있었어. 도대체 어디부터 녹화하는 거야? 몰라. 929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아, 926번 정도 녹화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다음. 933 가보자. 다음 중 1대1인 것을 찾아보세요. 자, 1대1 대응 찾기는 함수 찾기랑 조금 다른데요. 자, 함수인 것을 찾으세요라는 문제도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시은아, 함수 아니야? 함수 아니죠. 어느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두 개의 y가 나오고 있으니까 함수 아니죠. 이런 거 찾는 거랑 비슷해. 근데 1대1을 찾을 때는 옆으로 보여서 그거 보는 거야. 세 점에서 만났잖아. 1대1은 아닌 거야. 두 개에서 만났잖아. 1대1은 아닌 거야. 이제 많이 만나고 있잖아. 1대1은 미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5번은요. 3번은요. 1대1 함수는 맞아. 둘 다. 근데 문제는 5번은 뭐가 문제야? 공역 중에서 요만큼의 공역이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맞지?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저만큼은 비어 있잖아. 그러면 뭐는 아니다? 1대1 대응은 아닌 거지. 그래서 답은 뭐? 3번. 그리고 가끔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다음 중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것은. 그럼 뭐 그때는 5번이 답일 수 있죠. 알았죠? 알았지요? 자, 그러면 질문 해볼게. 채은아, 이 문제야. 다음 중 1대1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1대1 함수인 것은 답은 뭐? 1대1 함수. 응? 채은이한테 물어봐. 어? 뭐 재성까지요. 자, 1대1 대응인 것은 지금 현재 답은 3번이잖아. 1대1 함수인 것은.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야? 말 그대로 1대1로 만나면 됩니다. 답은? 어이? 도나? 몇 번? 그렇지. 두 개가 다 답이죠. 3번은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잖아요. 1대1 대응의 정의 자체가 1대1 함수이면서 그리고 오잖아. 그지? 그래서 3번의 1대1 함수도 만족했고 더 까다로운 1대1 대응까지 만족한 상태인 거고 5번은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였거든.
그럼 1대1 함수를 찾으세요 하면 3번 너무 둘 다 답인 거지. 알았죠? 포항관계 잘 생각해서. 자, 935번 가보도록 하죠. 문제 별표. 아니지. 이 유형 별표. 유형 7번 별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사실 오늘 내가 이거 서둘러서 앞에 거 넘어간 이유는 이겁니다. 자, 간다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유형 이름은 되기 위한 조건. 자, 여기서 나오는 유형은, 문제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하나, 정역은 실수 전체야. 근데 뭔가의 값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쪼개는 문제. 두 번째는 정역의 범위 자체가 실수 전체가 아니고 이 사이만 볼 거야. 근데 공역도 이 사이만 볼 거야. 이 안쪽만 보는 문제. 세 번째, 정역도 공역도 어떤 값보다 크다. 정역도 크다, 공역도 크다. 물론 작다도 있을 수 있고. 작다, 크다처럼 여기만 보거나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알았죠? 자, 지금 일단 크다 쪽만 볼게요. 요렇게 문제 유형이 3가지가 있어. 그때 풀이 방법 첫 번째. 정역이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따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 fx 대하여 라고 하면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합니다. 그때 잘 보면 한쪽은 보통 주어져 있어. 다른 한쪽을 찾아가는 거야. 자,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1대1 대응이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됩니다. 끊어지지 않으면서. 즉, 여기서의 y좌표와 같은 y좌표가 나오면서 이 경계값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동일하면 돼.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도 증가. 얘가 감소하고 있으면 얘도 감소. 끝. 두 번째, 여기는 딱 답은 2개야. 1번 아니면 2번. 두 대각선 중 하나가 답일 거다. 그 다음에 3번. 크거나 같다 쪽은요. 반드시 이 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채워가주면 돼. 이해됐음? 자, 지금 너희들한테 풀어보세요라고 했던 935번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대각선 2개 중 하나야. 1, 3, 마, 2, 0의 범위 안에서 이 대각선 아니면 이 대각선 둘 중 하나가 답이라고. 근데 ax 플러스 b 1차 함수로 표현을 하라고 하는데 a가 양수네. 그럼 이건 거죠. 그럼 답은 1,-1을 지나면서 3,0을 지나는 직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뭐 기울기부터 고민해서 기울기 1 그리고 3,0을 지난다. y는 x-3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지. 1,2 너 1, 마이너스 2 넣어서 대입하는지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점이었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936번도 한번 보기나 하자. 뭐야? 이거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근데 0을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 그럼 뭐다? 기울기의 부호부터 봐야 되는데 둘 다 기울기가 1, 1이야. 1과 1이든 1과 2든 1과 3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일단 똑같잖아. 그리고 끊어지면 안 된다. 뭐? 0 넣어보세요. A 나와요. 0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4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둘이 같아져야 됩니다. 알았음? 이게 이제 두 번째 또는 내가 설명한 순서로는 첫 번째 유형. 마지막은 바로 937번이야. 자, x는 2보다 큰 쪽, y도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둘 다 큰 쪽만 보고 있네. 그러면 오른쪽 위를 보자. 그런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1대1 되게 되고 싶어? 이 점 지나가주면 돼. 2, 마이너스를 지나가세요.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답은 1번. 자, 그런데 셋 다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뭐냐면 셋 다 2차로 주어질 때가 있을 거야. 참고로 세 번째 유형은 무조건 2차야. 항상 2차야. 두 번째 유형이나 첫 번째 유형은 2차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2차가 등장한다면 100%든 몇 %든 2차라고 주어지게 되면 항상 너희들이 축의 위치를 확인을 해주세요. 뭐?
너희들이 맞은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에서 나오는 축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야. 얘 축 어디 있어? 연장을 해야 있지. 어디 있어? 이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대입해서 성립한다. 지나간다라고만 풀잖아. 근데 지금은 1차항이 미지수가 아니라서 사실 축은 마이너스로 고정돼 있지. 당연히 이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K가 있었다면은 축의 위치가 바뀝니다. K가 두 개 나와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이야? 이 점을 지나는 함수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중에서 이거는 빼야지. 그 두 개를 구분 짓는 게 축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저기가 뭐 2K, K 이렇게 나왔었다면은 축이 이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안 돼요. 즉, 안 되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맞는 보기를 위치를 찾아달라. 맞는 보기였나? 맞는 축을. 알았어요? 요거 하나 추가하면 사실 오늘 끝이에요. 요거 하려고 했던 거야. 자, 939번을 포함하는 935번을 포함하는 이 유형 잘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939번과 944번은 사실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세 개의 함수가 등장할 거야. 두 문제 다. 1대1 대응이 있고 항등함수 있고 상수함수가 있어. 시은아, fx나 gx의 식은 모르는 상황에서 f는 1대1 대응, g는 항등, h는 상수라 졌을 때 F부터 출발할래? G부터 출발할래? H부터 출발할래? 한글로 얘기해. 1대1 대응인 함수부터 출발해서 풀기 시작할래? 항등부터 풀래? 상수부터 풀래? 당연히 제일 쉬운 함수를 찾아야 되잖아. 제일 쉬운 함수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항등이 제일 쉽죠. 상수함수보다 항등함수가 쉽습니다. 왜? 항등함수는 무조건 1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잖아. 그지? 근데 상수함수는 1 넣든 2 넣든 3 넣든 다 같은 값이 나오기는 하지. 문제는 F에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 한 번은 정해줘야지. 1 넣어서 3인 걸 알았다면 2 넣어도 3이고 3 넣어도 3이고 5 넣으면 3이다는 알지만 처음에 그 3입니다를 한 번은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쉬운 함수는 어떻게 보면은 항등함수다. 식이 안 주어져 있고 뭐 안 주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항등함수 무조건 3 넣으면 3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알았지요? 알았지요? 자, 그럼 뭐야? F는 항등, G는 상수. 뭐야? 얘가 3인 거지. 얘가 5네? 그럼 얘는 항상 5고 얘는 맨날 G거 뽑아내는 거야. 답은 4. 얘 쉽지. 부사 4 가보자. 함수의 개수. 자, A, B, C에서 1, 2, 3으로 가봐요. 첫 번째 함수의 개수. 자, 간다. A, B, C에서 1, 2, 3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A가 몇 군데 중 하나? 세 군데 중 하나. B도 세 군데 중 하나. C도 세 군데 중 하나. 답은 있지. 이게 A야. 두 번째. A, B, C에서 1, 2, 3으로 갑니다. 1대1 대응의 개수가. A가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야. 근데 문제는 뭐다? 어디로 갖다 치면은 B는 더 이상 거기로 못 가. 알았죠? 상수, 함수. 상수함수는 뭐예요? A가 갈 수 있는 건 세 개 중 하나야. 근데 하나가 딱 정해지고 나면 B와 C는 그곳 하나로만 갈 수 있지. 그래서 3. 답은 36.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다.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한 맛이죠. 근데 너희들한테는 뭐가 있어? 경우의 수를 공통수와 원에서 배워왔잖아. 그래서 그 조합 D, 순열 P를 이용하는 함수의 개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을 너희들은 좀 신경을 써서 잘 풀어야 돼요. 유형식법. 그리고 옆에다가 플러스 경우의 수라고 써놓은 순열 조합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 내용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 머릿속에. 알았죠? 오케이? 그럼 오늘 숙제 어디까지다? 합성함수 들어가기 직전 951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알았죠?